안녕하세요. 파고다 JLPT의 이상옥입니다. 자, 이번 N1 적중 특강에서는요. 문자 어휘와 청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어휘 같은 경우는 문자 어휘 파트에도 나오지만 청해에서도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자 어휘 준비도 하시면서 청해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시험 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한자 읽기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한자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될 거를 몇 가지 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합병과 합치라는 한자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발음은 합할 합자의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원래 합할 합자는 고라는 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갓이라는 음으로 발음이 되어서 합병은 갓빼 그 다음에 합치는 같이라고 발음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단어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한자 발음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에 해당이란 한자죠. 어디에 해당한다 할 때. 근데 이 해에 해당하는 한자를 자꾸 땡땡 없이 카이라고 가져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해자의 음독은 땡땡을 붙여서 가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해당은 가이또라고 발음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단어 우리말의 소박. 이란 한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에 박으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복구라고 읽어서 소박이란 한자는 소복구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 보실까요? 자, 아또찌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의미도 좀 중요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한자만 보시게 되면 발자취 적자에다가 땅지자가 나왔죠. 일단 앞에 붙은 발자취 적자는 훈독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또라는 훈독으로 읽혔고요. 뒤에 있는 땅지자는 원래 기본음이 치라고 읽혔는데 아또찌를 여러분 한국어로 해석하실 때에는 직역을 하면은 우리말에 적지라고 읽히게 되겠는데 제가 여기다가 철거지라고 적어놨죠. 즉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에 남은 땅, 그 흔적의 땅 을 뜻하는 의미로서 아또찌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원래 청해에서 먼저 나왔다가 문자 어휘 시험에 한자 읽기 시험으로도 출제됐었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지라고 하는 한자 보실게요. 자, 이지는 한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의 의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지가 있다 없다 그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발음 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땅지자가 기본음의 치가 아니라 지라고 읽힌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지는 우리말의 고집 또는 오기라고 해석이 되고 보통 뒤에는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냐면 하루라는 동사를 붙여서 이지요 하루라는 형태로 우리말에 고집을 부리다 또는 오기를 부리다 이런 동사를 붙여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취란 한자 보실까요? 한자 그대로 우리말에 성취라고 읽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룰 성자 음독의 세, 그 다음에 이룰 취자 음독의 슈라고 있는데 이런 기본음으로 읽지 않고 성취가 되면은 둘 다 예외음이 돼서 발음은 조주라고 읽게 되는데 이 발음 하실 때도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뒤에다가 자꾸 우장음을 붙여버려요. 근데 성취가 될 경우에는 예외음의 주 짧게 읽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섬세하다라는 단어 청해에서도 한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섬세의 발음은 센사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색채 보시겠습니다. 자, 한자 우리말에 빛색자에다가 채색채자인데 일단 여러분 빛색자가 원래 색이라는 음독은 쇼구죠. 근데 이 경우에는 쇼구가 아니라 예외의 식이라고 발음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채색채자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자에 이렇게 생긴 변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말의 채 음독의 사이라고 읽히죠. 그 다음 이 채색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도 좀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뒤에 어미 루 붙여서 요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 이로도루라고 읽죠. 그래서 이로도루라는 동사가 되겠고 한자 뜻 그대로 우리말에 채색하다, 색깔을 입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이로도로 동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팩이라는 한자 보실게요. 이 한자는 발음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있는 쓸모없다라는 의미의 패자라는 한자 발음하실 때 반드시 하이라고 읽으셔야지 해라고 읽으신다거나 그냥 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팩이는 하이끼라고 발음하시고요. 여기서도 요 패자 우리 동사
N1에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동사 하나 가져가셔야 되겠죠. 요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 스타레로라고 했죠. 우리말에 한물 가다 또는 유행이 지나다 또는 쇠퇴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 스타레로도 꼭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지오라는 단어 보시겠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앞에 있는 베풀 시자가 원래 베풀 시자 우리말의 시, 일본어 음독도 그냥 시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외 발음의 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정자라는 한자랑 함께 써서 세지오라고 읽게 되면 자물쇠를 채운다. 그러니까 문을 잠근다라는 의미의 자물쇠를 채운다라는 한자 발음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유포. 자, 이 유포라는 한자는 뭐가 예외인 걸 알 수 있을까요? 흐를 류자. 원래 흐를 류자는 음독의 류잖아요. 근데 유포라는 한자가 될 경우에는 류후가 아니라 루후라고 발음해야 된다. 요거 한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점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말의 거라고 읽히는 한자는 일본어 음독의 쿄라고 읽히죠. 그래서 거점이라는 한자의 거자도 그냥 쿄라고 읽어서 교땡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한자가 또 있죠. 증거. 자, 증거라는 한자일 경우에는 쇼쿄가 아니라 이 경우에 거자는 예외 발음의 코로 읽힌다는 거. 그래서 증거는 쇼꼬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 교땡 나왔고요. 자, 이 교땡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우리말로 읽으면은 앙천이에요. 우러를 앙자에다가 하늘 천자인데 이 우리가 우러를 앙자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발음은 교땡이라고 읽어서 뜻은 매우 놀라다란 뜻, 즉 도테모 오도로있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우러를 앙자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지금 교우라고 읽혔지만 우리 왜 신앙생활한다고 그러죠? 자, 신앙생활한다고 그럴 때는 믿을 신자와 함께를 써서 신앙은 신코우라고 읽어요. 자, 이 경우엔 또 코우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되는 게 우러를 앙자의 동사를 좀 가져가실 건데 자, 발음은 훈독의 아오구라고 읽고 첫 번째 아오구의 의미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올려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대상이 사람이 된다면 사람을 올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러러보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아오구 동사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츠궁이라는 한자와 마스이가 나왔죠. 똑같이 발자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근데 위에는 마츠궁이었고요. 밑에는 발체는 츠가 초금으로 바뀌어서 마스이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특히 발군의 마츠군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청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느낀대로라는 동사가 있어요. 느낀대로가 우리말에 출중하다라는 뜻이에요. 해서 마츠근과 느낀대로 출중하다라는 동사 요거 두 가지 연결하시고 주로 느낀대로는 청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쇠라는 한자 보실게요. 자, 우리말에 연쇠라고 읽는데 사이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고만 발음이 돼서 렌사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질서. 요거 전에 한번 시험에 한자 읽기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들 좀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발음 주의하세요. 질자가 지츠가 아니라 치츠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서 서자 조라고 읽고 당연히 뒤에 뭐 우장은 붙지 않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수. 자, 보수는 호슈라고 있는데 보수는 말 그대로 우리 수당 뭐 급여나 월급 받는 그 보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음독의 그냥 보수의 호슈라고 쓴 단어고요. 이거랑 유사한 단어로 훈독으로 읽히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써서 훈독의 발음 테아떼라고 읽죠. 이 테아떼라고 읽어도 테아떼라는 단어도 우리말의 수당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겠고요. 예전에 청해에서 지문에서는 테아떼라고 나오고 이 테아떼의 유의어로서 선택지에는 호슈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하셔야지만 질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선택지를 맞춰서 우리가 들어주실 수가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일이라는 한자 보실까요? 자, 유일이라는 한자에서는 일단 발음 유이이츠라고 하셔야 되는데 한일자가 이치가 아니라 이츠라고 읽힌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오로지 유자가 보통 유라고 발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가 아니라 유이
라고 발음이 돼서 유이즈라고 읽어야 된다. 요것도 발음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로 들어가 볼까요? 자, 동사 오코타루.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코타루, 게으를 태자란 한자죠. 그래서 소홀히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오코타루의 소홀히 하다는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되어버렸네 라는 의미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소홀히 하다의 오코타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토로라는 동사 보실까요? 우리말에 뒤떨어지다. 뭐 성능이 뒤떨어지다라든지 물건의 질이 뒤떨어진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한자와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하나가 있어요. 자, 위에는 작을 쏘자, 밑에는 큰 대자가 들어간 동사. 뒤에 어미 루 붙여서 이 동사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도가루라고 했죠. 자, 도가루라는 동사가 되면 이게 뾰족할 첨자기 때문에 우리말에 뾰족해지다, 날카로워지다. 그러니까 연필 끝이 뾰족해지는 거 도가루. 근데 우리 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럴 때도 도가루 동사를 써서 코에 가토가 때이르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토루, 도가루, 한자 모양, 그 다음에 발음 잘 구별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르오스 나왔습니다. 이 한자는 우리말의 불릴 윤자죠. 불릴 윤자. 그래서 어미가 스로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타동사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축이다.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이다. 노도워 으르오스 또는 생활이나 재정을 윤택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때도 으르오스라는 동사를 쓰고요. 얘는 지금 스로 끝났으니까 타동사고 자동사로 가져가고 싶으면 불릴 윤자에다가 뒤에 어미 우를 붙여서 우르오우라고 읽으면 우리말에 축축해지다 또는 생활이 윤택해지다 라는 자동사 형태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이어서 요미가에루 나왔습니다. 우리말에 되살아나다란 뜻이고요. 요미가에루의 되살아나다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억구가 요미가에루, 기억이 되살아나다. 그런데 어떻게도 또 쓰일 수가 있냐면 폐교가 숙박시설로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도 요미가에루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실게요. 도도코오루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우리말에 지체되다 또는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이 동사를 발음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에는 토, 청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 땡땡 붙여서 읽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마시메르라는 동사 나왔고요. 우리말에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모메루라는 동사는 뭔가 분쟁이 일어나서 옥신각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이 모메루라는 동사는 앞에 기운 기자를 붙여서 기가모메르라고 쓰이게 되면 안절부절하다, 초조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서 이라이라스루와 유이어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완자라는 한자 나왔고요. 이 완자는 사실 우리가 완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강꼬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음독에 강이라고 읽히는 경우를 많이 보셨는데 이 강이라고 읽혔던 완자가 훈독이 되면 가다쿠나라고 하는 나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나형용사 어미 이렇게 나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다쿠나 완고함, 가다쿠나다 완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주로 뒤에는 태도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가다쿠나나 타이도가 되면 완고한 태도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의미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예노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자를 나와 있는 한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읽었을 때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개 또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사람인자에다가 날출자가 붙은 히도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히도데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인파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인파의 히도데는 어떤 의미냐 한자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나오죠. 히도가 네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모여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인파라는 뜻이기 때문에 히도데라는 거는 주로 어떤 동사랑 많이 쓰이게 되냐면 여기 밑에 예문 보실까요? 히도데가 미코마레마스. 우리 미코무라는 동사가 예상하다, 전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파가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전체 문장 보시게 되면
イベントには30万人を超える人手が見込まれる. 그러면 이벤트에는 30만 명을 넘는 인파가 예상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라하라라는 단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말에 모순 또는 정반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우라하라의 모순 정반대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말과 행동이 모순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보시게 되면 積極的な言葉とは裏腹に態度は消極的だ. 적극적인 말과는 모순되게, 즉 적극적인 말과는 반대로 태도는 소극적이다. 해서 말과 태도가, 말과 행동이 정반대다 라고 할 때 우라하라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보시게 되면 교착이라는 한자 나왔습니다. 사실 이 한자는요, 우리말에 그냥 교착이라고 읽혀요. 그리고 발음은 고사쿠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교착이라는 단어를 아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실생활에서 그냥 대화를 하실 때에도. 그래서 막상 시험에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교착이라는 거는 뭔가 이리저리 뒤섞여서 얽혀있다라는 의미로 보통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보시게 되면 기타이또 후안또가 고삭스르. 우리말에 기대와 불안이 교착한다. 즉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수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우리말에 너무 쉽게 읽히죠? 유수. 그러면 이 유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굴지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좀 더 쉽게 유수를 가져가시면 우리말에 몇 안 되는, 또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손꼽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 보시게 되면 니혼대 유수노 쇼쿠부츠엔, 우리말로 하면 일본에서 굴지의 식물원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식물원, 즉 뭐 손꼽히는 식물원, 요 정도 의미로 유수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대하즈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청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명사 중에 하나인데요. 대하즈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준비 또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명사가 되겠고요. 이 단어는 주로 뒤에 동사를 뭘 붙여 다니느냐? 도토노에르. 자, 도토노에르 우리말에 갖추다란 뜻이죠. 그래서 문장 보시면 슈파츠노 테하즈오 도토노에르. 그러면 출발 준비를 또는 출발 계획을 다 갖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자 그대로 우리말에 위구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 위구라는 한자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문장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의 성공에ついて危惧している.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서 걱정해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위구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개냉이라고 하는 한자가 되겠는데 문자어휘랑 청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발음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걸 현자는 원래 음독에 캥이라고 읽는 게 기본 음인데 이 경우에는 캥이 아니라 케라고 읽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사무라는 동사와 가사바루라는 동사,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동사들인데 일단 가사무나 가사바루나 뭔가 전부 다 커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에는 공통이에요. 근데 가사무는 보통 돈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쓰여서 비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건 가사무. 그 다음 가사바루는 짐의 부피가 커지는 게 가사바루예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히요가 가사무, 케히가 가사무가 되면 비용이 늘어나다, 경비가 늘어나다 라고 하는 돈과 관련된 명사와 가사무를 연결하시고 이어서 가사바루는 니모츠가 가사바루, 짐의 부피가 커지다. 그래서 뭔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사바루라는 동사 두 개 또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쿠츠가에스, 드레코무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일단 쿠츠가에스 먼저 보실게요. 자, 쿠츠가에스도 문자어휘 시험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말의 뜻이 뒤엎다, 뒤집어 엎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쿠츠가에스를 그냥 여러분이 뭐 뒤집다 아니면 뭐 뒤집어 엎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우리 보통 왜 시험 다 보면 OMR 카드를 그러니까 OMR 카드 다 작성하면 이렇게 뒤집어 놓죠. 그러면 그럴 때 쓰이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쿠츠가에스라는 동사는 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생각이나 의식들을 180도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명사랑 함께 써야 되냐면 조시키, 요소크, 한케츠, 가쿠세츠 이러한 명사들과 함께 써서 자, 상식을 뒤엎다, 예측을 뒤엎다, 판결을 뒤엎다, 학설을 뒤집어 엎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쿠츠가에스구나 라는 거를 이 용례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레코무는 청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일정이 늦춰지다 또는 일정이 미뤄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서 자, 문장 보시게 되면会議が予定よりずれ込んでしまった. 회의가 예정보다 늦춰져 버렸다. 예정보다 미뤄져 버렸다 라는 의미의 드레코무라는 동사, 요거는 청해 어휘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메니나루라는 표현 보시겠습니다. 자, 하메니나루는 우리말에 뭐뭐 할 처지에 이르다 또는 뭐뭐 할 처지가 되다란 뜻이어서 결국 내가 지금 이런 거를 할 처지에 놓였어,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놓였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조시노 메레데 무리나 시고토 야라사레루 하메니 났다. 상사의 명령으로 무리한 일을 일단 이 야라사레루라는 동사만 보더라도 야루가 야라사레루가 됐으니까 무슨 형으로 바뀌었죠? 사역, 수동형으로 바뀌었죠. 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나 시고토 야라사레루 하메니 났다. 무리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처지에 놓여버렸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세빠츠마루. 굉장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세빠츠마루는 우리말에 궁지에 몰리다, 막다르다. 그래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내가 과제가 너무 많아. 과제도 많고 그 밖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야 라고 할 때 바로 세빠츠마루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장 보시게 되면 겐코노 시메키리노 히가 치카즈이테 키테 세빠츠마테이루. 원고 마감 날짜가 다가와서 세빠츠마테이루 궁지에 몰려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갓데데루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청해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동사, 특히 문제 4번에 즉시응답에서 많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갓데데루는 우리말에 자진해서 맞다, 떠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할게요. 이게 갓데데루예요. 그래서 문장 보시게 되면 야마다さんが 新しい 企画の担当を 買って出てくれた. 야마다 씨가 새 기획 담당을 자진해서 맡아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마다 씨가 제가 그거 할게요 라고 손들고 나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쿠샤크스르라는 표현. 이것도 여러분 청해 그 다음에 문자어휘 다 가져가셔야 되는 표현이 되겠는데 우리말에 서먹서먹하다 또는 어색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좀 뭔가 삐걱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카레토노 관계가 기쿠샤쿠시테이루,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기코치나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보시겠는데 우리말에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뭐가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 또는 말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라고 할 때 기코치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문 보시게 되면 긴초시테 노사가 기코치나이, 긴장해서 동작이 부자연스럽다. 요리 약간 뚝딱거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코치나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구하나이. 자, 우리가 청해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소구하나이는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다 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신製品の 企画案は 会社の イメージに そぐわない. 신제품 기획안은 회사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원래는 소구우라는 동사인데 보통 쓰일 경우에는 나이형으로 써서 소구와 나이의 형태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즈미즈시라고 하는 이형용사 되겠습니다. 우리말의 뜻은 싱싱하다 또는 생기가 있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최근에 좀 나오는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장 보시게 되면 고노치에키데 사이바이 사레테르 나시와 노레모 아마쿠테 미즈미즈시. 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나시는 배죠. 배는 모두 다 달고 싱싱하다라는 의미의 미즈미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빈출 유의어라고 해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빈출 유의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꼬스르. 한자 우리말의 길항이라고 읽히나 우리 기랑작용한다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기꼬스르 팽팽하다. 그거와 유의로 쓸 수 있는 게 고카크 호각이라는 한자죠. 우리말의 막상막하. 그래서 기꼬스르나 고카쿠나 두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마에다오시 그 다음에 그리아게르라는 두 가지 단어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청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에다오시 같은 경우는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계획을 실행한다라고 할 때 마에다오시 한자 보더라도 앞으로 쓰러뜨리는 거니까 앞당긴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리하기로라는 복합동사도 마찬가지로 기일이나 시간을 앞당긴다라는 의미의 복합동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에 네 가지. 첫 번째 아리키타리, 아리프레르, 해봉, 스키나미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표현들이 다 유사하게 우리말에 흔하다, 진부하다 또는 평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아리키타리, 그 다음에 아리프레르 요거 두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소찌노케, 그 다음에 호따라카시니스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뒷전으로 미룬다거나 또는 내팽개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주로 우리 청해 문제 4번에 즉시응답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시고토 소찌노케 데 나니 야떼루노? 그러면 일 내팽개치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도 유사어로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다이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문자외로 공부하시다 보면 그냥 사전에 나오는 1번의 의미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N1에서는 사전에 나오는 1번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2번, 3번에 나오는 의미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동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다이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 또는 형용사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즈노르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한자 우리말의 모을 모자죠. 우리가 흔히 N3에서 모집의 모슈 또는 응모의 오보, 음독의 모라고 읽혔던 이 한자가 동사가 되면 즈노르라고 발음이 되고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으다, 모집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모으다, 모집하다로 쓰이는 경우에 문장 보시면 상가샤 어츠노르 우리말로 하면 참가자를 모으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심해지다 보시면 사무사가 츠노르 추위가 심해지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조사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래서 츠노르가 모으다, 모집하다라고 쓰이게 되면 타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즈노르가 심해지다라고 쓰이게 되면 자동사에 가를 붙여 쓴다. 이런 것까지도 좀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부르 나왔습니다. 자, 시부르라는 동사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서 문장 보시면 의뢰유기가 시부르 이런 물건의 팔림새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망설인다라고 그럴 때 시부르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예문 보시게 되면 헨지오 시부르 또는 하츠갱어 시부르라고 써서 답장을 망설이다, 발언을 주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시부르라는 동사가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유의어의 타메라우 자, 타메라우 유의어로 하나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시부르에서 시부라는 어근만 딸게요. 앞에 시부만 따서 얘를 이렇게 두 번 연결을 해요. 시부시부.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우리 승낙이라고 하는 한자 쇼다크라고 했죠. 뒤에 붙여볼게요. 시부시부 쇼다크스르. 일단 쇼다크 한자 발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승낙, 쇼다크. 해서 시부시부 쇼다크스루가 되면 시부시부의 망설이다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승낙을 하기는 했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승낙했어요. 그래서 시부시부 우리말의 무슨 뜻? 마지못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로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시부시부의 유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또 바로 뭐냐면 이야이야라고 하는 단어를 시부시부의 유의어로 맞춰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부를 하나 외우시면 원활하지 못하다란 뜻도 알고 그 다음에 주저하다 망설이다 해서 다메라우 유의어, 그 다음에 시부시부 쇼다크스루, 그리고 시부시부의 유의어는 이야이야,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도코스라는 동사 보실 건데요. 호도코스의 한자 우리말에 베풀 시자. 시설이라고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독에는 시라고 읽힌 한자인데 이 한자가 호도코스라고 읽히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의미는 베풀다, 시행하다까지만 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호도코스는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호도코스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베풀다, 예문에 온케어 호도코스, 은혜를 베풀다. 이번에는 시행하다가 되면 다이사쿠 호도코스, 대책을 시행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식이나 세공을 달다 또는 장식이나 세공을 덧대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사이쿠오 호도코스, 세공을 달다, 세공을 덧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세공의 사이쿠, 장인공자가 코가 아니라 쿠라고 발음이 된 한자인 것도 같이 봐두시면 시험 대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시겠죠. 그래서 호도코스는 총 3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이어서 히카에루 보시겠습니다. 자, 히카에루라는 동사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총 3가지 의미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히카에루의 첫 번째 의미는 삼가하다, 절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엔분어 히카에루 또는 아마이모노 히카에루가 되면 염분을 절제하다 또는 단 것을 삼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청해 문제 4번의 직시응답 같은 데에서는, 직시응답 문제 유형에서는 이 히카에루 뒤에 마스형의 메를 붙여서 히카에메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사 히카에메 그러면 단맛을 줄였다, 단맛을 절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앞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에 어떠한 나를 앞두다라고 할 때 또 히카에루 동사를 써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객권시키요 마지까니 히카에루, 결혼식을 마지까니는 우리말에 바로 눈앞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눈앞에 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히카에루가 앞두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로 또 출제가 되냐면 앞에 목적어 오를 붙여서 나니나니오 히카에테, 그럼 우리말에 뭐뭐를 앞두고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합을 앞두고가 되면 시아이오 히카에테, 이런 문법 표현으로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하다란 의미가 있고요. 문장 보시면 무다이노 으라데 히카에테이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방송 나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잖아요. 그런 대기실을 히카이시츠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시쿠지루 동사 보시겠습니다. 자, 시쿠지루는 의미 2가지. 첫 번째는 실패하다, 실수하다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고되다란 뜻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회사에서 내가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고됐어, 잘렸어. 이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시겐 데 시쿠지다, 시험에서 실패했다. 가이샤오 시쿠지르가 되면 회사를 잘리다, 회사에서 해고되다, 잘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지레루 보실게요. 자, 고지레루도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꼬이다 또는 틀어지다 또는 뒤틀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시, 관계,
고쇼 이러한 명사랑 연결이 돼서 하나시가 고지레로가 되면 이야기가 꼬이다. 관계가 고지레로가 되면 관계가 틀어지다. 그리고 고쇼가 고지레로가 되면 교섭이 꼬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병이 악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병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쓰여서 가제가 코지레르가 되면 감기가 악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노 보시겠습니다. 자, 한자를 잘 보시고요. 탄노라는 발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탄노는 명사로 쓰일 때와 나형용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명사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한다, 충분히 즐긴다라는 의미로서 예문 보시는 것처럼 단노 뒤에는 스르를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보시게 되면 우츠쿠시 캐시키요 단노시다. 아름다운 경치를 충분히 즐겼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면에 나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어디에 능통하다 또는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서 에카이와니 단노 나샤인 그러면 영어 회화에 능통한 사원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셨고요. 자, 이어지는 부분은 덩어리 암기라고 해서 저희가 문자 어휘 같은 경우는 문제 3번 유형이나 문제 4번 유형은 우리가 좀 문제 2번, 3번, 4번이죠. 문제 2번, 3번,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많이 쓰이는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묶어서 외워주시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청해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또 관용 표현처럼 나오게 되면 그거를 알아듣고 우리가 빨리 정답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은 것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에 보시게 되면 타키니 와타테이르 라는 표현이에요. 이 타키라고 하는 단어가 마늘 다자에다가 갈림길 기자. 그래서 갈림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해서 우리말에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또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표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효오 츠카레루. 자, 이효오 츠카레루는 이효가 우리말에 뜻밖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츠카레루 동사를 붙여서 우리말에 허를 찔리다. 주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 같은 거를 읽다가 보는데 우리 왜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효오 츠카레루. 그래서 유의어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소가이, 예상 밖이었다, 예상 외였다 라고 하는 요소가이 이효오 츠카레루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표현 보시게 되면 우데마에오 히로우스루. 자, 이 표현은 우리 문자 어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일단 우데마에라는 명사가 실력, 솜씨, 기량이란 뜻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히로우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시게 되면 이 한자 그대로 우리말로 보면 피로예요. 근데 그 츠카레루의 피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슬 로자가 원래는 로 짧게 읽혀요. 근데 이 경우에는 히로우라고 길게 읽히는 걸 한번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로우스루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선보이다, 공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데마에오 히로우스루가 되면 실력을 선보이다, 실력을 공개하다. 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공개하고 선보인다라고 할 때 히로우스루라는 단어 쓰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표현 보시게 되면 시킹오 쿠멘스르. 자, 쿠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말에 돈을 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스르를 붙여서 시킹오 쿠멘스르가 되면 우리말에 자금을 마련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해고생오 다도루라는 표현 보실 건데요. 일단 다도루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는 더듬다, 더듬어 찾아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평행선을 더듬다, 평행선을 더듬어 찾아간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의견이 대립 상태에 있다. 즉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해고세우어 다도루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바에가이라는 표현 무엇일까요? 자, 미바에가이는 우리말에 보기가 좋다 또는 볼품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시쇼워 키타스. 시쇼는 우리말 그대로 지장이라는 한자고
그 다음에 키타스라는 동사가 우리말에 초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져오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서 그대로 우리말에 지장을 초래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이 경우에 이 키타스랑 유의어로 쓸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타라스가 있죠. 모타라스는 여러분 독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모타라스 초래하다라는 의미로도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사키노 리에끼라는 표현 보시게 되면 이 메사키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눈앞 또는 당장이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익에 리에끼를 붙여서 메사키노 리에끼라고 쓰게 되면 우리말에 눈앞의 이익, 당장의 이익이란 의미가 돼서 리에끼라는 명사랑 붙여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도가타츠 또는 메도가츠크라는 표현인데요. 청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독해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말의 의미는 실현이나 해결의 전망이 서다. 즉 어떠한 일이 뭔가 잘 될 전망이 서고 대책이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메도가타츠, 메도가츠크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데고따에가르. 이 데고따에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이제 반응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느낌이 좋다, 반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오늘 면접 시험 봤는데 카나리 데고따에였다요. 이렇게 쓰면 나 오늘 면접 시험 봤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좋아. 즉, 나 뭔가 이번에 면접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의미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키가 오모이야라레르. 우리말에 앞날이 걱정되다. 자, 이 사키가 오모이야라레르도 청해 문제 4번의 즉시응답에서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어떤 부하 직원을 보고 일하는 걸 보니까 쟤 진짜 앞날이 걱정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키가 오모이야라레르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시끄리코나이 라는 표현은 우리말에 잘 와닿지 않는다. 즉 뭔가 내 얘기 같지 않고 뭔가 나한테는 느낌이 잘 안 와, 별로야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표현에는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핀토코나이 라는 표현도 쓰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테이블을 새로 샀어요, 우리 집에. 근데 테이블을 살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봤더니 난가 시끄리코나이. 그러면 테이블이 뭔가 우리 집 분위기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는 내가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요즘 걔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난가 하나시가 시끄리코나이. 그러면 뭔가 요즘 그 친구랑 얘기할 때 이야기가 뭔가 안 맞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리코나이에 잘 와닿지 않는다 또는 별로이다 라는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N1 문자 어휘와 그 다음에 청해에 나오는 어휘 표현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거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